내 마음의 골든타임.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. 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. 많은 분들이 ADHD 증상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ADHD의 치료법, 그리고 ADHD를 가진 ADHD 증상을 가진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, 부모들을 위한 팁, 또 가족들을 위한 팁. 이 ADHD가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성인 ADHD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성인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ADHD의 치료법 중에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. 약물 치료, 메디케이션. 근데 ADHD 치료를 위한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, 브레인을 더 깨워서 각성시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약인데요. 근데 이 ADHD 약을 먹을 경우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흔히 ADHD 약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신다면은 나중에 약을 먹게 될 경우에 이것이 부작용이구나. 물론 약을 시작할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시겠지요. 대략적인 공통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선 식욕이 감소해요.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거나 먹는 것이 줄어들고 잠도 잘 못 자는 경우 슬립 프라블럼이 있고요. 그리고 틱 장애도 나타납니다. 틱은 갑작스럽고 반복되는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, 우리가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라 그러죠. 그래서 눈을 깜빡인다던가 몸의 어떤 부위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, 그리고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틱에 들어갑니다. 갑작스럽고 반복되는 움직임이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성격이 좀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불안이나 짜증, 복통이나 두통도 이 부작용으로 들어가 있고요.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의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는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사이코테라피, 심리치료인데요. 이 심리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behavioral therapy, 행동치료입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고 또는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행동을 쉐이핑한다고 그러죠.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점점점 줄어들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증가시키는,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행동을 모니터링해서 그 행동의 빈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, 또 치료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행동 치료에서는 강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특정한 행동을 줄이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행동이 줄어들 때, 목표한 행동이 증가할 때 이들은 나이에 맞는, 연령에 맞는 보상, 스티커라든가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. 그러한 과정에 행동들이 줄어들거나 또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행동치료에서 심리치료사들은 ADHD가 있는 어린이들에게
소셜 스킬,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앉아서 기다리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어떻게 쉐어하는지 뭐 토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함께 쓰는 물품들을 어떻게 나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특히 또 놀리거나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목소리 톤에 따라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또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얼굴 표정도 지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충동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 또 필요한 행동을 증가시키면서 소셜 스킬, 사회적인 기술도 가르치게 됩니다. 그리고 부모나 가족에게는 생활의 루틴과 구조를 또 분명한 룰을 설명하게 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 규칙을 세워서 어린이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 하루 일과 또는 자기의 물건을 놓는 자리 또 식사를 하는 자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, 부적 강화나 정적 강화를 하면서 이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. 그에 반해서 Cognitive Behavior Therapy, 인지행동치료는 Mindfulness, 명상이나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하는 것이나 또 자기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요. 특히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습관화시킵니다. 그리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특히 이제 ADHD 행동 증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그 행동에 대한 느낌.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고 또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들의 의미도 같이 찾아보면서 생각이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,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또 충동적인 생각이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인지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행동과 연결해서 도와주는 ADHD 증상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점점 그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로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패밀리 아니면 메리털 테라피, 가족 치료나 부부 치료, 특히 이 ADHD가 있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힘들잖아요. 그 가족, 형제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가족 전체를 불러서 이 ADHD 자녀를 어떻게 도울지 그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상처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가족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서로 돕는지 특히 부부가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가족 부부 치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. 그리고 부모 교육, 페어런팅 스킬 트레이닝이 있는데요. 특히 이 ADHD가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특별한 스킬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ADHD에 대한 그 지식이나 정보들 그리고 부모 교육, 부모 역할의 어떤 스킬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. 예를 들면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게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보상이나 어떤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게 하는 그런 방법들 때로는 뭐 무시해야 되는 행동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encourage 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한 부분들과 또 이 환경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 ADHD가 있는 자녀들을 도울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.
그리고 교실 환경도 이 ADHD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교사를 만나서 그 교사에게 학교 그 교실 환경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또 티칭 스킬도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. 특히 미국은 이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ADHD 전문가 또는 멘탈 헬스 전문가가 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을 돕고 특히 특별한 니드가 있는 학생들을 아주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고 또 그 자녀가 교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테크닉이라 해서 부모들의 이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서포트 그룹인데요. ADHD 자녀가 있는 부모나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공적인 부분도 나누고 또 좌절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들도 나누면서 또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새로운 전략도 소개받으면서 좀 더 건강한 그런 부모 역할 또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그래서 서포트 그룹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메디케이션, 약과 또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. 그럼 이제는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? 우선은 제일 먼저 루틴과 스케줄을 똑같이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, 예를 들면 매일 자고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 아이가 하게 되는 일의 순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. 뭐 학교 갔다 와서 홈워크, 그리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, 또 안에서 노는 시간, 그렇죠?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스케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 아이가 그 스케줄을 잘 따라가면서 혼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. 이 아이들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모든 아이템, 이 자녀가 사용하는 학교 가방이라던가 장난감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것을 특별한 장소에, 똑같은 장소에 항상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포커스,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홈워크나 아니면은 노트들도 잘 오르거나이즈 될 수 있게 바인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그 라벨지를 사용한다던가 색깔을 사용한다던가 해서 학교 물품들도 제자리에 또는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오르거나이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주변이 깨끗하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 정리 안 돼서 막 어질러져 있기 일쑤인데요.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좀 깨끗하고 정돈되어서 항상 같은 물건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,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또 보상도 주고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참 많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. 비난도 받고 혼돈하고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잘할 때 더 많은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문제 행동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아이는 자신감 없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좋은 행동을 봤을 때 아주 충분히 칭찬해 주는 것이 그 행동을 증가시키고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.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.
상담 문의 전화는 847-813-907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